시험 감독관이 앞에 있으면 보이는 감시 권력이에요. 그런 경우는 사실 무섭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졸고 계시면은 컨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무서운 건 뭔가면은 그 감시 권력이 안 보이는 곳 뒤에서 있으면 돼요. 클라우드 서비스랑 데이터 센터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NSA는 안 볼까? 관심이 없을까? 근데 인터넷 보면은 아무도 안 지켜볼 거 같잖아요. 뭐 이걸 지켜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더그라운드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제 시사 문예지 파도입니다. 저희가 파도 북스에서 첫 그 신간이 나왔습니다. 파도 기사에서도 한번 다룬 적이 있던 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되게 많이 화제가 됐던 책이기도 하고요. 원문 원어 그대로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라는 이름으로 해서 내놓게 되는데 이 도대체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 언더그라운드 그다음에 엠파이어 사실은 지하 제국으로 직역할 수도 있는데 지하 그러면 조금 이제 컴컴한 느낌이 있잖아요. 무슨 조폭도 조금 머릿속에 떠오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언더그라운드라는 거는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돈, 뭐 달러 패권, 군사력 뭐 이런 것들은 보이는 권력이잖아요. 근데 이 언더그라운드 제국은 뭔가면은 보이지 않는 제국스러운 그런 힘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켜본다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경찰 같은 경우도 찰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옛날 일본에서는 처음에 경찰을 갖다 경시청 이렇게 불렀는데 시자는 볼시자입니다. 볼 찰자도 쓰고 볼 시자도 쓰고 경찰은 경찰 업무에 가장 중요한 게 감시하고 보는 거거든요.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과거에 검찰이라든 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처벌 권력에서 그 다음에 근대로 오고 현대로 오고 나면은 경찰을 중심으로 하는 감시 권력으로 바뀐다. 대중들의 사이인데 처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감시를 잘 해야 된다. 시험 보실 때 시험 감독관이 우리 앞에 있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뒤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있으면 이제 보이는 감시 권력이에요. 그런 경우는 사실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딴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졸고 계시면은 컨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진짜 무서운 건 뭔가면은 그 감시 권력이 안 보이는 곳 뒤에서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교사라든지 선생님 하시면 뒤에서 감시를 하십시오. 뒤에서 감시하다가 한 번 정도만 야 김동규 머리 돌리지 마 한마디만 하고 나면은 그 학생들 선생님이 45분 50분 내내 자기를 지켜본다고 착각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은 아무도 안 지켜볼 거 같잖아요. 이걸 지켜본다는 거예요. 미국은 지켜보고 중국도 지켜보고 러시아도 지켜보고 세상의 강대국들은 다 지켜본다. 지켜보기 위해서 경쟁한다. 보이지 않게 보려고 들리지 않게 들으려고 경쟁하는 것이 강대국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바로 언더그라운드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보통 제국의 어떤 힘 얘기할 때는 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군사력, 대표적인 하드 파워죠. 그 이후에 많이 회자됐던 거는 소프트 파워라고 그렇죠. 해서 문화적인 어떤 매력이나 매력 자본들, 대중문화라든지 뭐 그래서 이제 보통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언더그라운드 파워라는 거는 또 확실히 지금 이런 것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책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거 보면은 미국의 NSA, 시그널 정보를 다루는 정보기관이 있죠. 그 다음에 재무부 같은 경우는 세계 금융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상무부 같은 경우는 지적재산권을 갖다 컨트롤하고 있는데 이게 분류하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은 국제은행들은 달러로 이제 거래를 갖다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미국의 계좌를 못 열면은 그 은행은 그냥 파산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힘을 갖다가 미국 재무부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언더그라운드 파워랄까요? 그거를 행사하는 기관으로 NSA, 그렇죠. 국가안보국이랑 재무부, 상무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가질 거는 NSA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정보기관 하면 사람들이 CIA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지만 실제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라든지 사용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NSA가 훨씬 더 많이 돈을 쓴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CIA처럼 그렇게 막 눈에 드러나는 그렇죠. 뭐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약간 흑막에서 이렇게 네, 뭔가 하는 네. 듯한 느낌을 주고요. CIA 같은 경우는 뭐 공공실 같은 그런 휴민트 이른바 인간 스파이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정보 수집이니까 재미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고 그냥 시그널 같은 거 통신 같은 거 감청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는 굉장히 없죠. 예전에 영화 Enemy of the State인가요? 그게 바로 NSA입니다. 자기들 조직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살해도 하고 하는 그런 감시도 하고 말이죠.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뚜뚜뚜뚜 가가지고 그 주인공 움직이는 거 다 보고 있잖아요. CCTV가 다 보고 있고 그런 걸 하는 데가 이제 NSA인데 특히 이제 인터넷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보면은 인터넷이라는 건 처음에는 미국 국방부가 주로 이제 주도해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잖아요. 국방부도 있고 그 국방부에 가면은 다르파라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을 갖다가 이제 연구하는 건데래요. 국방 예산을 가지고 R&D에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발주를 하는데 그러면은 뭐 하버드, MIT라든지 스탠포드라든지 칼텍이라든지 주요 연구소에다가 이제 돈을 주고 연구소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이 네트를 갖다가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터넷 하면 자꾸 인터내셔널 넷이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내셔널 아닙니다. 내부 네트망을 갖다가 서로 연결시킨다고 그래가지고
인터예요. 그래서 인터를 해가지고 인터넷을 만들었더니만 그래서 국방부하고 학교들, 연구소 다 연결되니까 그다음에 또 이제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2002년까지 광섬유로 연결된 고속 광섬유망 있잖아요. 인터넷 망을 통해 가지고 이동하는 국제 정보의 95% 이상이 이 망을 그 버지니아 북부를 갖다 경유를 했대요. 2002년도 이야기입니다. 예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브라질의 상파울로에서 북부에 어느 도시가 있다. 거기로 대량 이메일을 보내려고 그러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국내 네트를 타고 갈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인터넷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가까운 거리를 갖다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0.1초라도 빠른 거리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스위치라고 있잖아요. 이 교환기. 자동 교환기가 어디로 갖다가 쏘는가 하면은 쌍파울에서 이메일을 딱 쏘면은 버지니아 북부로 쏘는 거예요. 거기를 경유해가지고 다시 북부에 있는 도시로 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이 스위치가 고장 나가지고 로컬 라인을 쏘면 로컬 라인은 그 당시에는 주로 동선을 사용했기 때문에 한참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쏘는 이메일이라든지 수많은 정보들의 95%가 2002년도에는 버지니아 북부를 다 경유해가지고 가더라. 광섬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딱 끊으면은 불빛 나오잖아요, 이렇게. 광섬유는 감청을 하기 굉장히 어렵대요. 근데 미국은 그 기술이 있답니다. 프리즘 같은 걸 이용하면은 이 광선이 두 갈래로 나눠져요. 한 갈래는 이메일 원래 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업 라인이 있으면 그 라인을 타고 가고 한 라인은 NSA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암호화 되잖아요. 암호화 푸는 기술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답니다. 이스라엘의 모 회사가 그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NSA하고 협조해가지고 암호를 풀어내서 무슨 말하는지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NSA가 전 세계의 통신들을 감청하고 감시하는 기술입니다. 재무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무슨 언더그라운드에 뭐 권력을 행사를 할까 싶은데 그럼 재무부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걸 하나요? 전 세계는 미국의 달러를 사용하잖아요. 돈을 송금한다 그러면은 진짜 돈이 가지는 않거든요, 보통.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나중에 계산해 보면은 그냥 제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100만 원만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 ATM 머신 현금 지급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출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금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돈이 나왔다가 들어갔다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기. 전 세계가 무역을 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국민은행도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독일은행도 달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달러도 진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 달러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건 미국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프랑크푸르트에 달러를 쌓아놓을 필요가 없고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계좌에 1,000억을 박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전 세계 주요 은행들, 주요 기관들은 다들 미국에 있는 계좌에 돈을 1,000억씩, 1조씩, 10조씩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의 재무부는 그 계좌를 갖다가 동결시킬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국내 은행이잖아요. 그거 동결시키고 나면 이 은행은 세계적으로 거래를 못하게 돼 있고 그럼 망하는 거예요. 소문만 나고 나면 사람들 그 예탁해놓은 것도 혹시 날아갈까봐 다 뛰어가가 돈을 빼가면은 은행은 남의 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자기 돈 찾아가면 그냥 은행은 문 닫는 겁니다. 미국의 재무부라는 건 기본적으로 미국 국내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전 세계 은행들을 갖다가 부술 수도 있고 국가 자체를 갖다 흔들 수도 있고. 예컨대 이란의 국영 은행 2개가 미국 계좌를 사용 못해요. 국제 거래를 아예 못해요. 그러면 이제 이란 전체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마이너스 10% 성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상무부는 뭐 무역 관련 이런 쪽들이니까 어떤 식으로 할지 그 유추는 가능할 거는 같아요. 근데 이 상무부는 또 무슨 힘이 있는가 하면 지적 재산권, 이 특허권을 가지고 또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 특허권 관련된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컨대 한국이 북한 임진강에서 수위가 올라오느냐 내려가느냐 이렇게 센서를 갖다가 우리가 좀 설치해주면 좋겠다. 미국이 그 센서 같은 경우는 1997년도 이후 거는 사용 못한다. 왜냐하면 그거는 너무 최첨단 칩이라 가지고 혹시라도 북한의 ICBM에 꽂으면은 성능을 좋게 만들 수 있으니 97년 이후 생산된 거는 전면적으로 북한에 넣어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버렸다 치면은 만일 한국에 근데 거기다 컴퓨터를 설치했는데 그 컴퓨터가 삼성 컴퓨터예요. 컴퓨터를 이제 거기 센서에 갖다 놔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97년 이후께 들어가 있다 진짜 걸리잖아요. 너희 보내지 말라고 그러는데 보냈다? 그러면은 하는 순간 삼성은 전자산업 문 닫아야죠. 뭐. 미국이 어떤 걸 갖다가 수출 금지라고 했다 그러면은 모든 회사들은 이제 긴장을 하는 거예요. 요즘 러시아가 이제 제재 받잖아요. 러시아에 보내는 상품에 혹시 미국이 수출하면 안 된다고 하는 리스트가 이제 쭉 올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봐가지고 혹시 하나라도 들어갔다가 걸리고 나면은 회사 문 닫아야 되니까 그런 공포감이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고생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화웨이래요. 통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위치라는 게 스위치가 뭔가 하면은 어디를 연결시켜주는 것 교환기라는 게 이게 바로 영어로 이제 스위치라는 건데 지금 5G의 스위치는 전 세계에서 3군데가 만든대요. 하나가 말하면 뭔가면 에릭슨. 북유럽에 보면은 또 노키아가 있잖아요. 에릭슨하고 노키아가 만들고 그다음에 화웨이가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중국산이 싸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들은 중국산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뭔가면은 보리스 존슨이 트럼프랑 굉장히 가까운 사람인데 둘이 친하다고요. 보리스 존슨은
예산 때문에 중국산 화웨이가 만든 5G 스위치를 갖다 보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화웨이가 중국 정부에 뭔가 이렇게 그 백도어라고 그러는데 뒷문을 만들어 가지고 감시할 수 있는 그 망을 만들어내면은 영국을 갖다가 다 지켜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비싸더라도 에릭슨이든 노키아를 쓰지 왜 그 위험한 화웨이를 믿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보리스 존슨한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중간에 전화해가지고 이 책에 의하면은 굉장히 막 경로했다 정도 나오는데 제가 트럼프 상상을 해보면 경로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안 좋은 비속어도 나왔을 것 같아요, 느낌에. 아마 영국 총리가 엄청나게 혼났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국이 이제 브레이크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화웨이가 지금 5G 스위치 그걸 파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화웨이가 이 책에 의하면은 의심스러운 게 없는 건 아닌 게 화웨이를 만든 그 런정 페이는 원래 군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군에서 공정 부대에서 있을 때요. 94년도에 런정 페이 회장이 장쩌민, 강택민이죠. 그 당시 중국의 최고 지도자인 장쩌민 총서기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대요. 뭐냐면 이 스위치를 갖다가 국산화해가지고 국가가 장악하지 않는 나라는 군대가 없는 나라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랬대요. 반드시 자기 나라는 자기 나라가 만든 스위치를 딱 장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더니만 장쩌민이 그거 옳은 말씀이요 라고 말을 했대요. 하고 나서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화웨이가 갑자기 급상승하기 시작하더라. 화웨이와 중국 정부하고는 굉장히 긴밀한 뭐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화웨이가 외국에 이제 뭐 팔 거 아니에요. 홍보할 때 홍보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주요 정치 인사들을 갖다가 잘 감시할 수 있는 그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게 바로 셀링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화웨이를 갖다가 못하게 막았고. 근데 이 책에서 또 재밌는 거 하나 또 이야기한 건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에 있어가지고는 이 책에서는 TSMC를 쭉 설명하면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는 안 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서 옛날에는 설계도도 만들고 다 하고 난 이제 반도체 칩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생산도 자기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니까 생산만 잘하는 사람 만들어가지고 한 팀에 몰아주자 해가지고 만든 게 TSMC. TSMC는 모든 곳에서 칩을 갖다가 설계도만 주면은 설계대로 정말 꼼꼼하게 잘 만들어서 그냥 납품만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삼성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 같은 경우는 핸드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드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아이폰이든 이런 데 다른 데서 핸드폰 만드는 그 칩을 갖다가 삼성 파운드리 회사에다 맡기면은 파운드리 회사가 삼성전자 본사에다가 보고 안 하겠냐 이거예요. 그 기술을 보고 나서 이 기술 좋은데 이러면서 보고할 거라는 거예요. 그 보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 맡긴다. 그래서 삼성은 다른 많은 업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파운드리는 안 되게 되어 있다라고 이 책이 말하는데 그건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요. 아마존의 버는 수익의 70% 이상이 클라우드 서비스 나온다고 그래요. 클라우드 서비스랑 데이터 센터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 센터는 또 공교롭게도 아까 말한 대로 미국의 판교라고 불리는 NSA가 있고 국방부가 있고 CIA가 있고 있는 그 버지니아 북부 그쪽에 가면은 클라우드 센터가 다 몰려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데이터들은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등등등을 통해 가지고 버지니아 북부 우리로 말하면은 미국의 판교에 다 몰려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NSA는 안 볼까? 관심이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중국도 이런 싸움들을 계속해 나가더라. 그래서 한번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해저 케이블 있잖아요. 미국의 해저 케이블 회사인데 이걸 갖다가 홍콩의 회사가 지금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홍콩 회사가 진짜 홍콩 회사일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근데 미국 쪽에서 의심하는 거지. 보면 중국 회사일 거다. 그래서 이 해저 케이블을 갖다가 중국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해저 케이블을 갖다 가지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한다. 어떨 때는 홍콩 기업으로 위장해서 어떨 때는 싱가포르 기업으로 위장해가지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그걸 막으려고 또 노력하고 있다. 이런 싸움들을 갖다가 우리는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강대국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가지는 노력,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보려는 걸 우리는 별로 많이 안 해봤잖아요. 그걸 주로 당해왔지. 그래서 우리는 그 감각이 많이 떨어지는데 강대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 예컨대 우리 일본의 라인이라고 있잖아요. 네이버가 지분을 한 50% 가지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도 강대국들하고 싸워본 적이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그 라인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일본 사람들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라인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뭐 한국에서 그걸 그럴 텐데 그리고 네이버가 관여할 텐데 정보 싸움을 해봤던 일본이 봤을 때는 그 데이터를 갖다가 분명히 네이버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이버가 본다면은 한국 정부가 보지 않을까. 일본의 총무성은 아마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제 지금 네이버의 라인 문제가 이제 시비가 나왔던 건데 그거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미국이 인프라나 우리 생활 이런 거에 네. 바탕을 이루고 있는 쪽 그런 부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리고 또 오랜 연구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인데
이거 마지막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포인트에 그리고 또 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책을 좀 읽으면은 도움이 될 것인지. 국제정치, 국제관계 있잖아요. 지정학이라는 거는 예전 오랫동안 중화 제국하고도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독립적으로 전쟁을 한다든지 독립적으로 국제정치를 한다든지 이걸 잘 안 해봤어요. 근데 이 국제정치의 세계라는 거는 선과 악을 좀 넘어서요. 그러니까 국가의 밖을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굉장히 적나라한 권력 싸움을 해나가거든요. 국제 정치에서 움직이는 주요 플레이어들은 굉장히 나쁜 짓 하려고 하면은 나쁜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굉장히 점잖게 잘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리더가 되는 거고, 그렇다가 막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게 보이면은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욕도 하고 손가락질을 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게 많은 것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컨트롤 해가면서도 또 숨길 줄도 알고, 근데 가끔은 또 어떨 때는 이게 드러나가지고 이런 책으로도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는 국제정치의 그 비정함들을 알고, 아무리 미국이 우리의 친한 나라라도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갖다가 혹시라도 미국이 보려고 할지 모르니까, 또 반대로 북한이 보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중국이 보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러시아가 보고 일본이 보려고 할지 모르니까 통신 보안이라든지 국가 보안을 갖다가 철저하게 해나가야 됩니다. 강대국들은 보이지 않게 남들을 갖다가 엿보려는 그런 버릇들이 있으니까 정보 그 차단을 잘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이건 조금 무서운 이야기지만 우리도 가능한 주변 국가들, 그게 중국이라도 좋고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들은 아마 방패를 막 쳐놨을 거예요. 쳐놨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이라든지 대한민국의 외교부라든지 관련된 국가기관이라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정보를 갖다가 수집할 수 있는 기술들, 그다음에 그런 망들, 그런 걸 갖다 열심히 구축을 해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가지고 악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도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 또는 언더그라운드 파워를 갖다가 우리는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그 언더그라운드 파워를 가지고 우리한테 사용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가급적 막아야 되고, 이걸 갖다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단 미국만의 얘기는 아니고 중국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어떤 인프라나 그런 언더그라운드 파워를 갖추기 위해서 뭐 해저 케이블도 가지려고 하고 이런 그 노력들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이런 책을 읽어보시면서 미리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앞으로의 또 이 험난한 국제 질서를 헤쳐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길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마지막 이렇게 또 붙여서 이제 요 언더그라운드 엠파이어 많이 구매해서 읽어주시고요. 저희 밑에 링크에도 저 판매처들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